안녕하세요. 김영로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로 세계 결핵의 날이 되겠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그 괴질이 사실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그렇듯이 1950년대 뭐 그 이전도 마찬가지였겠지만 60년대 아니 지금까지도 이 결핵이라는 질병이 사실 인류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 우리나라 국민들을 정말 그야말로 못 살게 굴었던 그런 적이 있었던 그런 질병이죠. 보청 전염병입니다. 결핵도. 글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결핵 환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핵을 퇴치하는 운동이 이제 왕성하게 일어났었는데 요즘도 결핵 환자가 심심치 않게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핵 퇴치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계 결핵의 날을 맞이해서 결핵의 날이 가는 의미와 그 다음에 결핵이란 어떤 질병인지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세계 결핵의 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위키백과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세계 결핵의 날, 월드 튜베르클로시스 큐로시스 데이, WTD가 되겠네요. 줄여서. 세계 결핵의 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결핵이 세계 대부분이고 주로 개발도상국. 요새는 개발도상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후진국이라고 그랬죠. 그 개발도상국에서 매년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유행병이라는 사실을 대중들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되었으며 매년 3월 24일에 개최가 된다. 이날에는 1882년 3월 24일 독일의 로베르트 코흐 박사가 결핵의 원인인 결핵균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발표함으로써 과학계를 매우 놀라게 한 사건을 기념한다. 그러니까 로베르트 코흐 박사가 이제 1882년 3월 24일 날 결핵균을 이제 발견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베를린에서 이 발표가 있을 무렵 유럽과 아메리카에는 결핵이 창궐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서 7명당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7명당 1명이면 치사율이 1.34%? 아니죠, 10점이죠, 10점. 7분의 1이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치사율이.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그거에 비해 보면 엄청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발견은 결핵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사실 여기에 지금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저런 시절이 있었죠. 일단은 결핵이라는 병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또 알아볼까요? 튜베르클로시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감염 질환으로 폐를 침범할 뿐만 아니라 뼈나 관절, 뇌 등의 신체의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주는 질환입니다. 전파는 주로 결핵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호흡기 분비물에 있는 결핵균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즉 다른 사람한테 흡입됨으로써 이제 전파가 된다는 얘기죠. 증상으로는 전신적인 무력감, 체중 감소, 열, 밤에 땀이 나는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폐결핵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기침, 객혈이라는 게 이제 이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거죠. 흉통 등의 증상이 있고, 영아의 경우에는 객담을 동반하지 않는 기침, 경도의 호흡곤란 및 미열 등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아무래도 폐결핵 같은 경우는 이제 폐에 결핵균이 들어가니까 흉통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치료는 여러 가지 항결핵제를 복용하는 내과적 치료가 기본이나 필요에 따라서 수술과 같은 외과적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결핵이 발병한 사람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처방된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내성균 발현을 막고 결핵을 완치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결핵약을 복용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예방은 BCG 예방접종을 통해서 결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접종 대상 모든 영유아, 접종 시기 생후 4주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국민학교를 다닐 때 이 BCG 접종을 국민학교 입학해서 맞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주로 어깨에다가 맞았는데 이게 상당히 이 흉터가 남게 됩니다. 좀 이따 이제 그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BCG 접종 후에 관리를 하면 속옷을 깨끗이 갈아입히고 접종 부위를 깨끗이 해줍니다. 왜? 다른 세균이나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면 안 되니까 이제 깨끗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몽우리에 생긴 고름을 짜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는 그 접종 받은 그 부위에 이제 결핵이 이제 들어서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고름을 짜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고름이 많으면 소독된 손으로 깨끗이 닦아주고 통풍이 잘 되게 해줍니다. 접종 부위에 생기는 농약은 치료하거나 짜내지 않아도 자연 치유되며 연고를 바르거나 불필요한 조치로 오히려 상처가 커지거나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몽우리에 고약 등 약을 바르거나 반창고를 붙이지 않으며
접종 부위에 궤양이 생기더라도 연고를 바로 반창고를 등을 붙이지 않도록 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뭐 약도 그렇게 흔하진 않았어요. 고약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명래 고약이라고 있었죠. 이렇게 피부병, 뾰루지 같은 거, 종기 같은 게 생기면은 그 고약을 바르면은 참 깨끗하게 낫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걸 여기다 바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접종 후 정상 반응의 경과, BC 접종 후 정상 반응 경과는 아래 표 그림, BC 접종 후 정상 반응 경과와 같습니다. 예, 이 표를 이제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BC 접종을 하면 이런 반응이 나타나죠. 예, 접종 주사를 맞고 그러면 이렇게 툭 삐져 올라오죠. 그게 아무러도 이 흉터가 여기 남게 돼요. 그래서 흉터가 큰 사람들은 이렇게 좀 툭 삐져 올라온 듯한 그런 흉터도 있고 또 살짝 안으로 들어간 그 흉터도 있고. 근데 저는 이 BC 접종을 받지 않았습니다. 금기 사항들이 있네요. 선천성 면역결핍증, HIV 감염, 백혈병, 림프종, 면역결핍 상태 있는 경우는 이건 맞지 말아야 될 것 같네요. 스테로이드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적인 면역 억제 상태 있는 경우도 그렇고, BCG를 접종한 후에 화상 피부 감염이 있는 경우도 그렇고요. 미숙아나 입원이 필요한 심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태어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하는 것이 좋으며, 경미한 호흡기 감염과 설사 등이 같이 가벼운 질환은 금기 사항이 아닙니다. 결핵 환자나 TST 양성자는 강한 국소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나 결핵에 대한 예방 효과는 없습니다. 여기에 금기 사항과 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글쎄요. 잠깐 내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BC 접종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로 설명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저희 결핵에 대한 어떤 병력이라고 할까? 경험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고요. 사실 6.25 전쟁이 끝나고서 50년대, 60년대를 지나오면서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회에 각종 전염병이 만연한 아주 창궐한 그런 시기였었죠. 그때 당시가. 천연두라고 하죠. 이 얼굴이 이제 이렇게 얼게 되는 그런 천연두라든가, 그다음에 다리를 절게 되는 소아마비, 그다음에 결핵, 이런 질병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이 민족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비참했던 시기 중에 하나가 그때가 아니었을까. 물론 그 이전에 조선시대 같은 때는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헐벗고 굶주렸던 이제 그런 시기였죠. 그 시기에 그런 각종 전염병이 이제 만연했었는데, 저희 집에도 이제 여러 전염병 중에 이 결핵이 이제 저희 집안에 이제 전염이 됐었던 거죠. 감염이.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감염이 됐었고, 그 상태에서 제가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걸음을 4살 때까지인가 걷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걷질 못해서, 움직이질 못해서 그냥 고통스러워 공포를 느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막 그냥 어둠 속에서 울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글쎄 에릭슨의 이론에 의하면 영유아기 때, 그때 이제 사람의 성격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되돌아봐도 제 성격이 이제 그때 당시에 공포스러웠던 분위기, 그런 거가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서 성격도 그렇게 좀 형성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음을 걷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건 장애아가 되겠구나라고 이제 어머니가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도 이제 그냥 손 놓고 있기에는 안타까워갖고 이제 어머니가 저를 업고서 제 고향에서 이제 옆에 큰 도시 하면 청주가 있었는데, 청주에 이제 병원에 쭉 업고서 이제 계속 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 병을 고쳐주신 거죠. 앞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 결핵균이 폐에 붙은 폐결핵이고, 관절 같은 데도 붙는다고 그랬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관절에 붙었던 것 같아요. 하체가 그러니까 발달이 전혀 안 됐던 거죠. 지금 사실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걸 생각하면 정말 어머니 은혜가 진짜 크다는 걸 이제 다시 한번 또 느낍니다. 이제 어머니 등에 업혀서 병원을 오가던 기억도 약간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국민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4학년이 되니까 이제 BCG 접종을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근데 BCG 접종을 하기 전에 투베클린 반응 검사를 먼저 합니다. 팔뚝 아래쪽, 요 안쪽이죠, 여기다가 이제 이제 주사였던지 뭔지 하여튼 뭔가 주사 반응 같은 거는 약간 이렇게 긁는 듯이 이제 주사를 이제 그런 처치를 했는데,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나면 이게 음성인 사람들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근데 양성인 사람은 아주 이게 붉게 반점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핵균을 몸에 결핵균이 들어왔다가 항체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죠. 면역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붉은 반점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저도 이제 어려서 이제 결핵으로 관절을 제대로 못 쓴 그런
병력이 있기 때문에 제 팔뚝에도 그 붉은 반점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BCG 접종을 안 했습니다. 그 BCG 접종은 이제 어깨에다 했어요. 지금은 이제 이게 너무 그 여름에 이제 소매 없는 런닝셔츠나 그 겉옷을 입고 다닐 때 이제 보기 흉하니까 이제 지금은 보이지 않는 뭐 발바닥이라든가 좀 은밀한 그런 곳에다가 이제 주사를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BCG 접종이 제대로 이제 깨끗하게 그 피부에서 마무리가 안 된 경우에는 아주 커다란 그 흉터를 여기 이렇게 흉터 아닌 흉터를 달고 다니는, 평생 달고 다니는 거죠. 그런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요즘은 참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그런 거 다 피해갈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참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결핵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다들 전 사회가, 국가사회가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결핵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또 면역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BCG 접종을 하지 않았는데, 글쎄요, BCG 접종을 안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엄청 아픕니다, 그게. 근데 저는 그 고통을 몰랐죠. 그 이전에 더한 고통을 저는 겪었던 겁니다, 사실은. 관절을 걷지를 못해가고. 네, 이상 이렇게 3월 24일 세계 결핵의 날이 갖는 그 의미, 그다음에 결핵의 어떤 그 이제 의학적인 그런 어떤 그 상식이라고 할까, 그리고 그 결핵에 관련된 제 경험, 그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요, 요즘 그 코로나 기질이 아주 창궐 하고 있는데, 저도 코로나 확진이 돼봤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미크론이 확진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뭐 고통 같은 건 없었습니다. 콧물 약간 나고 목이 조금 가리는 정도였었는데, 하여튼, 모두들 건강하시고, 요즘 그 결핵균이 다시 이제 그 내성을 갖고 또 이제, 그 이제 사람들 인체에 이렇게 그 이제 침범을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다들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최근에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형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건강하지 못하면은 이제 이런 엄혹한 그런 상황이 될 때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그 깨끗한 위생 유지하면서 하시는 일 잘 되시고, 하여튼 금년 뭐 벌써 3월하고도 이제 하순이 되어가고 있지만 하여튼 금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노 TV의 김영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